안녕하세요. 올타임 하입니다. 바로 인사이트 브리핑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얘기해드리고 있는 이 BWB 오죠? 부산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전 등록 안내 있습니다.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직접 보고 배우시고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NFT 작가 특별전을 개최하는데 제가 아는 지인, 뭐 제 구독자이기도 한 그분도 지금 여기에서 전시 지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되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분들도 지원하실 수 있는 분들 지원하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번 영상에서 10월 한 달간 지켜봐야 하는 포인트 5개 다시 좀 짚어드리면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나왔었죠. 나오면서 지금 생각보다 또 소폭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회한다라는 게 또 한 번 0.75%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추락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산영 불장 사이클에서 당연히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호재였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킹달러는 지금 여전히 굳건한데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회의 이때 이제 시진핑의 3연임이 확정된 가운데 중국이 코로나 정책을 좀 줄이고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뭐 금리 인하도 하고 하면 세계 경제에 또 돈이 돌릴 수 있고 그 돈이 돌면서 미국 달러를 약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면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이 오를 수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 챙겨주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은 뭐 오늘도 우크라이나 공습 경보가 우크라이나 모든 지역에 전역에 발표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뭐 이게 뭔가 좀 바로 괜찮아질 것 같은 느낌은 안 듭니다. 그래서 이게 추운 겨울까지 가는데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고 하루빨리 좀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10월 달엔 FOMC가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FOMC 9월 달 기고로 이제 미니트가 나온 걸 보면 고용 시장이 좀 안 좋아지더라도 좀 더 빡세게 인플레이션 잡겠다라고 했고 고용 시장 생각보다 건강하니까 금리 인상 계속 꾸준히 하겠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고 이렇게 되면 이제 10월 20일부터 11월 3일에 있을 때까지 FOMC죠. 11월 3일에 그때까지는 이 연준 위원들이 공개석상 발언이 금지되거든요. 그래서 금지되면 아무 말이 없으면 호재다 이런 말이 있어서 반등이 좀 나아질 수 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10월 20일, 27일 요때가 있는데 실업수당이 생각보다 또 적으면 경제가 탄탄하다는 거고 경제가 탄탄하다고 하면 금리 인상 계속 꾸준히 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 다음 주 테슬라, 애플, 메타, 구글 등 earning이 발표가 되죠. 이때 이제 블록체인과 새로운 뉴스 호재될 것들이 나오면 땡큐인데 이런 겁니다. 구글에서 최근에 발표가 있었죠. 내년 초부터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하겠다. 구글이 코인베이스와 협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점차 더 많은 이용자가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내년 초입니다. 시간 잘 보세요. 내년 초부터 이제 하겠다라는 거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케, 더지, LTC 등 10종 암호화폐를 지원한다. 여기 나온 코인들은 적어도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겠죠. 메인 코인들 이래서 꼭 챙기셔야 된다라는 거고 구글은 코인베이스의 기관 투자자 전용 서비스도 검토 중이다. 기관 투자자들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매가 아니라 도매와 좀 더 클라이언트 이제 빅 클라이언트들을 데리고 오고 싶은 건데 자산 관리 부분에 대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지 실험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도 나오고 뭐 이제 뭐 뒤에 추후에 제가 인사이트 뉴스에서도 얘기할 거지만 애플도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호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결과적으로 저는 9월보다 10월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당장 오늘 뭐 25,000 간다 이렇게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전체적인 10월 이 월봉이 2만 불 계속 지켜주고 2만 불 위에 있다면 당연히 25,000까지도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간 선거발 랠리도 기대 중이고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고 2만 불도 못 지키고 18,000, 17,000 계속 내려간다면 11월, 12월 달에는 하락 추세가 더 강하지 않을까 이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전히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는 숏이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와 트레이딩하는 팁
1번, 2번 참고해서 보시고 현물은 전 여전히 2만 불 밑으로는 바닥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찐바닥 정확한 가격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분할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고 선물은 매일매일 그냥 그 추세대로 단타를 하는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무료로 오픈해둔 트레이딩 카카오톡방 있습니다. 댓글창 고정 댓글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같이 청산맵도 배우고 관점도 배우고 시간대도 올려놓고 좋은 소통하고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이트 뉴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더가 최근에 아주 좋은 발표를 했습니다. 테더가 이제 proud to announce that we have completely eliminated commercial paper. 이게 이제 여기가 약속을 했었던 건데 더 이상 이제 commercial paper from our reserve 이제 빌리거나 한 것들이 싹 다 정리를 하고 좀 더 건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신뢰를 줬다라는 거죠. 신뢰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갔고 최근에 그리고 USDC 점유율이 테더 점유율로 다시 바뀌고 있어요.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 관계도 좀 지켜보면 흥미로울 것 같고 기관이 테더도 이제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관이 테더를 또 버리지 않고 USDC 둘 다 저는 안전하다고 보는데 BUSD, 바이낸스가 미는 또 스테이블 코인도 있기 때문에 어떤 코인이 과연 다음 불장의 가장 핵심이 될지 좀 궁금하고 루나가 어떻게 밀었던 UST 그 스테이블 코인이 디패깅 되면서 그냥 하락장을 시게 맞았던 것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도 불장과 하락장에 어떤 이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싱가포르를 포함한 금융 선진국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더 활용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들이 좀 확실히 뚜렷해지면 CBDC와 스테이블 코인 사이에서 치열한 어떤 밥그릇 싸움이 될지 SEC하고 CFTC처럼요. 아니면 비트와 이더처럼 각자 그냥 각자 역할을 가져가면서 둘이 어떻게 보면은 같이 상생할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터카드 부사장이 암호화폐 지불과 서비스 NFT 파트너십에 등에 집중을 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스터카드가 이제 정말 크게 좀 손을 쓰겠다라는 거죠. 5가지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 세계적으로 관련 프로그램 출시된 암호화폐 카드 분야, 카드 쪽도 일단 신경을 쓰고 서비스 분야를 위해서 조만간 전체적인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크립토 시큐어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페이먼트 이제 돈을 사고 파는 거에 있어서 카드 파트너십 지원을 할 거고 마스터카드 네트워크 암호화를 강화를 해서 디지털 자산을 네트워크로 가져오겠다고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거죠. NFT와 메타버스 지원 위에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 마스터카드가 암호화폐에 점점 깊게 발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발들이기 참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JP모건 비자도 뭐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블록체인 결제 네트워크 연동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JP모건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 이 링크 결제 네트워크와 비자가 어떻게 보면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B2B 커넥트 연동을 시켰고 이번 연동으로 양사의 계정 정보 JP모건과 비자 사이의 검증 시스템도 강화를 하고 지불 오류가 나는 것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 송금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개발한 블록체인 솔루션 컨펌도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10개국하고 내년 또 늘려가겠다라는 거죠. 자, 내년에 다 줄여가겠다. 우린 발 빼겠다가 아니라 마스터카드, 비자 그리고 JP모건에서 점점 늘려가겠다고 구글도 기억하시죠? 점점 늘려가겠다. 이런 상황이면 뭡니까? 블록체인과 코인의 미래가 어둡고 망했고 끝이 아니라 준비되는 기간이라는 거는 제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이게 지금 다 구멍가게들이 아니죠? 비자, JP모건, 마스터카드, 삼성전자 이런 데서 지금 돈을 쓰고 있고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매우 호재입니다. 정말. 삼성전자 페이패스 통합 월렛, 연넷 13개국에서 추가로 출시를 할 거고 가상자산 조회 가능한 서비스를 입힌다라는 거죠. 출시 대상 국가가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여기 있네요. 카자흐스탄 말씀드렸다시피 카타르, 베트남 이런 데서 출시를 하고 이 월렛은 집이나 자동차 열쇠를 대체하는 이제 디지털 키,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그 다음에 이런 그 항공권 영화표 등을 보관하는 티켓 기능 등을 제공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기능은 자체 보안 플랫폼인 삼성 넉스에서 보호하고 민감한 개인 정보는 기기 내 별도의 보안 영역에 저장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암호화폐 전문가들이요. 지금 가장 핫한 이슈죠. 리플과 SEC의 소송. 이거 이제 리플이 이긴다면 리플이 3불 80일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리플 가격이 0.5불 왔다 갔다 하는데 3불 80이면 지금부터 7배 내지 8배까지 이제 펌핑을 한다는 거고 리플만 오르지 않겠죠. 알트 전체적인 호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지금 있을 이 방향을 SEC와의 결과를 지금 보고 있고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3.81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고 패소할 경우에도 0.98달러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저는 이 패소보다 뭐 승소면 너무 베스트죠. 승소는 진짜 뭐 드림 컴 트루인데 꿈은 이루어진다는데 승소 패소가 아니라 합의 정도가 저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된다면 지금 이거의 한 반으로 봐도 1불 90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가져갈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승소하면 당연히 상장 폐지된 거래소에서 재상장 추진하겠죠. 리플이 뭐 얼마나 많은 홀더들과 그런 지금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컨센서스가요. 메타마스크 은행 계좌와 암호화폐 월렛의 즉각 이체를 지원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메타마스크에도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도 되고 파트너십도 많이 맺고 있는데 사르딘과의 협업을 통해 메타마스크의 법정화폐, 암호화폐 전환을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제 지연 없이 즉시 암호화폐 월렛을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결제 옵션 중에 계정에 자금을 이체하는 건 물론 몇 분 안에 주문이 완료될 것.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다. 그것도 피에트 은행 계좌랑 암호화폐랑 바로 이체할 수 있게끔 메타마스크도 좀 더 편해지겠죠. 미국 상원 의원이요. 암호화폐 규제 법안 일부가 이르면 6개월 내 통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년 상반기 안에 통과가 된다라는 거고 이 규제가 나오면 제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무조건 기간이 들어올 수 있고 기간이 들어오면 상승장으로 가는 시작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르면 빠르면 6개월 내입니다. 벌써 내년 초면 상승작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CFTC가 밥그릇을 가져오는 겁니다. SEC가 아니라. 신티아 루미스 우리 뭐 제 구독자분들은 늘 듣는 우리 상원 의원이신데 와이오밍 왜 안 붙여줘? 네, 와이오밍 상원 의원이시죠. 6개월 내면 바로 대통령 책상 위에 규제 법안의 일부가 놓여 있고 이는 CFTC가 상품을 간주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게 된다. SEC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 저도 기다리고 있고 요거만 된다면 무조건 호재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분석 업체 창업자가 약세장 2-3개월로 끝났는데 이것도 뭘 의미합니까? 올해만 어떻게든 좀 버티면 내년에는 약세장에서 반등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 뭐 다양한 지표들이 지금 저점 그러니까 바닥권이라는 거죠. 뭐 당장 오늘 한 달 뒤보다 오늘 가격이 어때? 2달 뒤보다 이건 모르지만 지금 바닥권이라는 거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세장의 바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많이 잘 버티고 계신데 올해만 좀만 조금만 더 저와 같이 그냥 희망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이유 있는 희망회로를 같이 좀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매트릭스 포트가요. 아이폰 암호화폐 지갑으로 사용될 때 웹 3.0 시대가 도래한다. 자, 구글도 나왔는데 이제 아이폰은 왜 못해? 아이폰에서 이제 해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상업은행 웹 2.0 그리고 웹 3.0 업계에 엄청난 양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웹 3.0 시대는 아이폰을 암호화폐 지갑으로 사용했을 때 진정으로 도래할 수 있다. 이때 시속 100마일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퀀텀 점프를 한 거죠. 250마일로 빠르게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나미 웹 3.0 NFT 메타버스 분야의 신입 사원을 계속 채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코나미도 뭐 어떤 구멍 회사가 아니죠. 일본의 거대한 게임 회사가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블룸버그가 재밌는 기사를 냈습니다. 중국의 코인 투기 외 웹 3.0 혁신은 엄격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정부가 관심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투기와 자본 유출. 자본, 돈이 나가는 것만 억제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개발자라든지 웹 3.0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돈을 계속
때려놓고 있습니다. 크립토 채택 지수도 2021년 10위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금지 조치가 그럼 무슨 말이냐? 비효과적이나 느슨하게 시행 중임을 시사한다. 비효과적인 건 또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공산당의 말을 안 듣고 돈 되는 거니까 한다라는 거고, 느슨하게 시행 중인 건 무슨 말입니까? 공산당에서 얘기하면서도 이제 할 건 다 한다라는 거죠. 둘 다 좋은 겁니다. 그렇죠? 중국의 국가주도 블록체인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BSN을 해당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 수수료가 0.05 위안을 가지고 결제 수수료를 받는 거죠. 11 거래수가 이더리움 거래량과 비슷한 100만 건 이상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러면 이 블록체인 서비스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여기서 걸어들이는 세금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와 관련된 얘기고요. 향후 디지털 위안화 지갑 개발 및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할 것이고, 본토와 홍콩의 국경강 지불 시범 운영을 시작을 하고, 국제결제은행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 늘려나가겠다는 겁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 디지털 위안화 시범 운영을. LG생활건강에서도 LG U+와 더불어 NFT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LG도 뛰어드는 거고요. NFT, 대기업들은 NFT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멤버십의 효과도 있고 엑스트라 머니를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NFT도 공동 발행도 추가하려고 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NFT 프로젝트도 담으려고 한다. NFT를 발행한 도지 사운드 클럽과도 협업을 한다. Dr. Groot, 탈모 증상 케어 이런 거에서 이 완판시킨 바 있다. 좋습니다, 여러분. 무작정 희망회로가 아니라 근거 있는 희망회로를 저와 같이 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타임하이였습니다.